네, 서울 관악을 지역 정태호 의원입니다. 아까 잼버리 관련해서 좀 정정이라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. 잼버리 대회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개최하는 대한민국이 주최한 국가 행사이면서 지방 정부의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. 그게 뭐 지방 정부만의 행사가 아니에요.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 거고요. 그다음에 새만금 잼버리 새만금 지역을 선정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 선정을 했어요. 그러니까 세계 잼버리 대회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새만금 지역을 결정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입니다.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거를 가지고 유치 활동을 했던 거죠.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마치 책임을 지방정부에 자꾸 떠넘기려고 하는 거는 중앙정부로 좀 유치한 모습이에요.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. 제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.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. 예측치가. 그렇죠? 최근에 ADB에서는 1.3%로 아시아 평균적으로 4.8%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만 또 1.5에서 1.3%로 떨어뜨렸어요. 예측을. 그리고 7개 세계 글로벌 투자은행인가요? 8개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올해 전망치를 1.1%로 예측을 했습니다. 그런데 기재부는 2022년 6월에 2.5%에서 또 2022년 12월에 1.6%, 최근에 또 1.4%로 또 하향 조정을 했고요.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IMF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러니까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. 국민은 불안합니다. 이 기재부 믿고 대한민국 경제 맡길 수 있나?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.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데 최근에 또 우리 경제 규모가 뭐 해석을 어떻게 하더라도 세계 경제 10위에서 13위로 하락했단 말이에요. 최근에 또 우리 강복절 맞이했는데 정말 불행한 우울한 또 소식이 들렸어요. 일본한테 25년 만에 성장률이 역전되게 됐다.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야, 이게 경제 폭망하는 거 아니야?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.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. 그런데 부총리님 메시지가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보입니다. 대통령은 경제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. 대통령 메시지가 거의 보이질 않아요. 경제를 걱정하는. 그리고 국민들을 이 시기에 통합해서 이 경제 살리기에 전 정부가 나서고 있다. 그런 간절함이 저는 안 보여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, 총리님? 예, 일단 경제가 어렵고 빨리 우리 경제 활력이 살아나도록 더 열심히 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. 아시다시피 정부가 하는 정책도 굉장히 많고 대통령께서도 연일 경제 문제를 챙기고 또 우리 이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 궤도 또 세계 경제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. 제가 일일이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네. 제가 자료를 필요하면은 세트를 해서 다 드릴 테니까 정부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또 필요한 정책 지원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더 열심히 하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당부드립니다. 뭐 홍보가 부족한 건지 제 판단처럼 대통령께서 별 관심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망은 되게 어두운 것 같아요. 순수출 부분 요새 불황형 흑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. 실제로 지금 10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잖아요. 23년 올해 7월 달에 마이너스 16.4% 수출이 감소를 했어요. 그리고 지금 8월 달에 8월 21일부터 20일까지 지금 35.6억 달러 적자로 반전을 했습니다. 그다음 그 사이에 잠깐 무역 적자가 흑자로 전환했다가 다시 8월 달에 와서 20일까지 보면은 적자로 또 반전을 했어요.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
부동산 위기와 경기 침체로 쭉 기재부에서 설명해왔던 게 경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효과도 지금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. 투자 6월 달에 5월 달에 좀 소폭 상승했다가 6월 달에 다시 둔화되고 있는데 7월 달 통계는 제가 받지는 못했어요.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 2.5%로 전환을 했고 기업 실적은 보면은 매출액이나 순이익에서 모두 거의 50% 이상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. 투자의 여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. 소비 2분기에 마이너스 0.1%로 떨어졌습니다. 그 전에 0.3% 증가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던 거예요. 하반기에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없습니다. 가계 동향 조사 보면은 국민들의 실질 소득, 특히 1분위에서 3분위 이 소득은 실질 소득은 더 감소하고 있고요. 이쪽이 소비 성향이 높은 쪽이잖아요. 1분위, 3분위 쪽이. 그 다음에 적자 가구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순수출, 투자, 소비 어디에서도 뭔가 희망적인 소식이 없는 거죠. 통계상으로도 그렇고.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문제는 정부가 오히려 성장률을 까먹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잖아요. 알고 계시죠? 지금 정부가 마이너스 2분기 성장률이 0.6%인데 정부 부분이 마이너스 0.5%로 오히려 까먹고 있단 말이에요. 국가재정법으로도 보면은 경기 침체기에서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되게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추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.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. 경제 가려면은 경제정책의 ABC가 경기 침체기에 재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.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.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하면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경제 관련성에서 자기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. 그런 판단이 들어요. 실제로 경제부총리께서는 이 시기에 뭔가 경제 환경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싶은데 대통령의 재정 건센서 그 한마디 때문에 그게 그냥 딱 묶여 있는 거 아니냐. 이제 정부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잘못하면은 이 성장률 가지고 계속 우리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면 기업 망가지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회복할 제가 지속적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경제 폭망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. 어차피 총리님께서 이 위기를 잘 살려내야 되는 역사적 책임이 있으시잖아요. 소신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답변 좀 드릴까요? 예, 우선 경제에 많은 걱정을 하고 또 전문성하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잘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선 최근에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니까 이것이 폭망하고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가 있었습니다. 그때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도 우리 경제가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극복을 해왔고 2022년에는 2.6%가 성장을 했습니다. 지금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0.9%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대외 여건 등등 뭐 다 잘 아실 거고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최소한 상반기보다 한 2배 정도의 성장률은 보일 것이다. 이것이 아까 인용하신 그 모든 기관의 대체적인 추세 전망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데 지난 6월, 7월에 무역 수지가 흑자를 보인 거 아니냐. 그래서 불황형 흑자 아니냐 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또 금년에 20일까지 보니까 이번 달에 또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것도 계속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8월 달에는 8월 초에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휴가가 많습니다. 그래서 수출이 좀 저조할 것이다. 그런 미리 말씀을 드렸고 8월은 아직 뭐 또 하순 숫자가 사실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 이유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일정 부분 소폭의 적자가 되더라도 9월부터는 무역 수지는 흑자로 돌아선다.
그리고 수출도 반등세가 본격화되기 시작할 거다. 그리고 수출도 저희들 현재 전망으로는 관계기간 다 전망이 10월부터는 수출도 플러스로 돌아서서 흑자로 갈 것이다,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불황형 흑자라는 것에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, 불황형이라 하려고 그러면은 물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다 물량이 상승세입니다.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이 수출 무역 수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,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지적하신 중국의 최근의 부동산 문제, 역시 중국은 세계 경제의 18%, 그러니까 약 한 20%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, 우리 수출에도 약 20%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상당히 비중이 큰 국가입니다.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은, 중국의 경제 둔화가 되면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도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.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경기 그 속도가 다소 더뎌지고 있다.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정부가 지난 7월 달에 전망할 때 당초 1.6%에서 1.4%로 하향 조정 전망을 했던 겁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런 사태들은 중국 경기 둔화에 얼마나 크게, 아니면은 그냥 미풍에 그치면서 중국이 정상적인 속도로 갈지, 아직은 중국 정부 당국의 대응, 금융회사의 이 상황,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, 아직 현재 상태로 중국 경제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, 이렇게, 또 그것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, 이렇게 판단은 굉장히 이런 측면이고, 최근 부동산 문제는 또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 노출의 정도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. 다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워낙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중국 상황은 저희들이 늘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국 경제 상황과도 특별히 설치하고 그게 필요한 대응책을 늘 미리미리 고민하고 있다,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어려운데 왜 정부가 재정을 좀 많이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경제 운영은 그렇습니다. 성장의 주체는 민간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필요할 때는 재정도 역할을 해야 되겠죠. 근데 우리의 재정 상황이 지금 경기가 다소 조금 어렵더라도 0.1%, 2% 성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재정을 다시 쉽게 방만하게 빚을 일으켜 가면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. 우리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. 여러 곳에서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을 늘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. 우리는 미국하고도 다르고 일본하고도 다른 국가 경제 현실입니다.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데 민간이 좀 더 활력 있게, 기업이 조금 더 힘차게 세계 시장을 진출하고 여기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고, 우리 경제 체력을 키우고 경제 생산성을 키워나가는 조금 더 구조적인 이런 접근이 지금 기묘한 시점이다. 그래서 단기적인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.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. 제 소신을 대통령께서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같은 방향성의 지금 메시지를 내고 대응을 하고 있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, 제가 대통령 때문에 정책을 잘 못하는 것처럼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런 일은 1도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. 그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면, 제가 보기에는 1분만 주세요. 예, 1분 추가 1분 드리겠습니다.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경제 예측이 계속 빗나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아까 처음에 성장률 쫙 얘기를 해드렸잖아요.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. 그러면 정부가 뭔가 적극적으로 수단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.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. 정부가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거는 규제 혁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재정이잖아요. 근데 재정이 가장 필요할 때 경기 침체기 아닌가요? 지금보다 침체기가 언제 있었어요? IMF 이후에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가 다른 국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가장 잘 경제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았어요.
그리고 그거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G7에 초청을 받았어요. 2번을 연속으로 받았죠. 첫 번째는 코로나 대응 잘했다고, 두 번째로는 코로나 대응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 점에서 좀 적극적인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걸 우리가 지적하는 거고, 재정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저는 이해가 안 돼요. 예,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매주 수차례 수없이 많은 경제 대책 대응책을 내고 회의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실에 저희들이 자료를 더 충실히 잘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경제면도 많이 좀 살펴주십시오. 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